자, 교재는 10페이지. 자, 감경적 구속요건으로서 첫 번째 영아 살해죄를 봅니다. 자, 법전 보죠. 자, 직계 존속이 그랬어요. 직계 존속이 주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감경됩니다. 이때 영아는 그냥 영아가 아니에요.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아입니다. 자, 직계 존속이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죄는 일정한 동기가 필요한데요. 그 동기가 첫 번째, 치욕 은폐,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이게 3번입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고 해서 그때는 보통살인죄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래서 이 부모죠, 부모. 그쵸? 직계 존속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죽였을 때 특별한 동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는,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이다. 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주체는 1번 체크하세요. 1번 직계 존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판례와 학설이 견해가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학설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판례 보셔야 돼요. 판례는 법률상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상의 개념만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직계 존속이라고 한다면요. 외가택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 됐고요. 자, 쭉 보시고 밑에 보시면 이 판례 보세요. 이 판례 체크하시고. 자, 이 남녀가 사실상 동거관계입니다. 자, 동거에다가 세모 쳐볼게요. 세모 쳤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자, 이 아이는, 이 아이 말고, 이 아이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쵸? 생부와의 사이에는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보통 살인이 될 뿐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우리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 존속만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됐죠? 판례 출제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주관적 요건 가볼게요.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일정한 동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동기. 자, 그 동기가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강간이라든지, 그쵸? 과부나 미혼모가 출생했다. 그 다음 좀 받으시고, 경제 군핍, 뭐 이런 사유가 있고요. 또 기형아 출산. 보통 이게 제일 많겠죠? 기형아 출산도 영아 살해죄의 동기가 됩니다. 자, 됐고. 자, 착오 문제인데요. 착오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보시면 책임 감경 사유가 없는데 있다고 착오해서 그 아이를 죽였을 때 이걸 영아로 봐야 될 거냐, 보통살인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또 책임 감경 사유가 있는데 없다고 착오해서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걸 영아 살인으로 봐야 돼, 아니면 보통살인으로 봐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학설은 요거 행위자의 주관을 놓고 판단한다. 이게 다설적 입장입니다. 이것이 판례는 아니에요. 학설입니다. 학설인데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있다고 착오했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있다고 착오했으면 이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아 살해죄를 인정하고요. 없다고 착오했으면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보통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관에다가 이거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검찰직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사시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거 기출이죠, 기출.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보게 되면 적출 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였고, 그쵸? 오인했죠? 오인했잖아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사생아가 아님에도 적출 영아잖아요, 그쵸? 적법하게 태어난 아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라고 오인하였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통살인으로 봅니다. 보통살인이 아니고 주관에 따라서 본 것이기 때문에 영아살인이 되는 거죠. 영아살인.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강간 때문에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사생아죠? 전부 다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되는 거죠.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됐고. 자, 두 번째로서 촉탁, 승낙 살인죄를 가볼게요. 자,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살해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보시게 되면 객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위, 촉탁이 뭐고 승낙이 뭔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자, 요건, 직접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 됐고, 촉탁이 뭐고 승낙의 방법 받으시고, 이전에 있어야 된다. 뭐 됐습니다. 안 나옵니다, 시험에.
다음에 주관적 요건 나와 있죠. 여기서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착오 문제에 있어서 촉탁 승낙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오인했죠. 그 다음 밑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했죠. 그쵸? 그러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있는 거로 처리해요. 그래서 촉탁 승낙죄로 가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보았다면 없는 거로 처리해요. 그래서 보통살인으로 가요.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거 똑같죠?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 주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자살 교사 방조죄 봅니다. 자살 관여죄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했을 때 1항의 형에 처한다. 형은 똑같다는 겁니다. 역시 감경되죠. 자, 견해드립이 나와 있죠? 두 가지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설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번만 체크하세요. 이게 다수설이니까요. 우리 이 학설은 종속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성설은 이거를 설명 못해요. 왜 이거를 교사방조로 처벌하는지를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52조 2항을 이 종속성설은 특별조항으로 봐요. 특별조항. 이게 자세한 것은 저쪽 어디지? 공범의 일반인을 할 때 총론 시간입니다. 그때 배웁니다. 됐어요? 됐고 반면에 독립성설은 이것을 설명 잘하거든요. 당연 조항으로 봐요. 총론 시간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주체됐고요. 객체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이러한 능력이 없을 때는 간접이 되는 거예요. 요 판을 한번 볼까요? 요 판을 보시면 요 판입니다. 자, 요 판을 체크하시고 자, 보세요. 자,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함께 죽자고 해서 물속에 따라오라고 했는데 결국 아이는 죽었고 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빠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7세, 3세에다 세모 쳐보세요. 이 7세, 3세 아이는 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자살의 의미가 뭔지 모르죠. 자살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이걸 모르고 아빠 말이라면 무엇이나 다 듣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갖고 놀았다. 우리가 의사를 지배했다. 그 말은 아이들은 아빠 말이라면 무슨 뜻인지 다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간접정범. 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살교사 방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살교사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밑줄 쫙 그시고 답이 뭡니까?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7세, 3세 된 아이들은 이 자살교사 방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객체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됐고 행위를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판을 가보죠. 자, 방조죄 나와 있죠? 방조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총칼을 빌려준다든지 조언 격려 등을 한다든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동그란 정신적 방조도 된다는 것인데요. 정신적 방법이 된다는 그 사례가 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올라가 볼까요? 자, 갑은 을이 분신 자살할 생각이 있음을 알았다. 즉 자살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갑이 그 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을에게 유서 2장을 대신 작성해 주죠. 자, 유서 2장을 대신 작성해 주었다. 이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을의 분신 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미화가 될 것이며, 그렇죠? 너가 죽어도 너의 가족들은 우리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마음 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유서 2장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은 자살 행위를 보다 수월하게 해주었다라고 해서 자살 방조죄를 인정했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자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고 봤더니 이 필체는 이 갑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서 이 강기훈 씨인데 그래서 나중에 재심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판이 열려지게 되고 무죄 확정됐던 사건인데 여기까지는 보지 마세요. 이건 보지 마시고요. 이건 보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지울 테니까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뭐다 자살 방조가 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내셔야 되는 거지 깊게 뭐 재심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주관적 요건 가볼게요. 역시 자살 방조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모두 필요한 거죠. 객관적 요건으로서 행위가 필요하고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객관적, 뒤에 거 주관적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가볼게요. 쭉 읽어보시고요. 금은 편취 목적이다는 거죠. 그쵸? 이거 세모 쳐볼게요. 편취 목적이다. 그리고 경로가 다르죠? 다른 경로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방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조죄 고의가 없죠. 사기죄 고의잖아요. 그렇죠? 사기죄 고의지 방조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조가 되지 않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가볼게요. 자, 피해자가 있고 피고인인데 피해자는 처고요. 피고인은 남편이에요. 자,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자. 남편이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단 말입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이 사살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남편이 오히려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줘요. 그러니까 이 처가 휘발유를 가지고 분신 자살할 수 있는 것을 용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남편에게는 무슨 죄가 된다? 자살을 방조하는 방조죄가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남편에게는 요 행위자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253조입니다. 전조가 뭐죠? 전조가 252조죠. 252조의 경우에 있어서 위계 위력으로서 촉탁 승낙하게 하여 또는 자살 결의하게 하였을 때는 250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52조 아닙니다. 250조에 따라서 250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예비무까지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살인 예비무죄 나와 있죠? 설명드렸죠? 현 시간에 250조하고 253조 같은 경우는 예비무가 있다. 자, 판례 보시죠. 자, 1번 판례 같은 경우는 총론 시간에 나오죠? 그쵸?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용했다는 거요. 이 고용이 누굽니까? 살인 청부업자죠.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물적 예비가 아니고 인적 예비죠. 인적 예비도 예비라고 봐요. 아시겠어요? 예비라고 봅니다. 대가직을 약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지막 줄 보시면 예비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2번 판례. 권청 등을 교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비가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피교사자의 범죄 결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해서 살인 예비죄가 된다. 이게 뭐죠? 우리 형법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31조죠. 31조 사망입니다. 사망. 아시겠죠? 31조 사망. 즉 교사한 자가 그렇죠? 교사 자체로서 근데 피교사자가 승낙을 거절했죠? 거절하게 되면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준해서 처벌해요. 그게 바로 31조 사망입니다. 그거를 갖고 와서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살인 용도에 공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살인 예비가 안 돼요. 밑에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예비가 안 돼요. 이것이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칼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만 갖고서는 예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